4차산을 위한 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만 우선 지역에서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시대를 맞아서 우리 문화예술을 앞으로 어떻게 밑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리운 아날로그적 감성, 제 메타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4차 산업혁명하면 가장 키워드가 IoT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싱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인터넷망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지만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뭐 스마트 홈이다 해가지고 냉장고 하나만 예를 들어도 냉장고가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어떤 재고가 부족하고 하는 것을 하고 시장 보기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죠. 얼마 전에 여미사, 예술미술 사랑하는 협동조합, 이효리 쌤이 주관하고 있는 예술 아트 페어를 했는데, 그게 우리 정재정 교장쌤이 거기에 참여했던, 전국적으로 참여했던 104명의 미술 작품을 평론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A4 3장 정도의 내용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어떻게 쓰냐면 AI가 다 써주는 거예요. 그게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만 5개 정도 올려주면 지가 다 써줍니다. 그리고 요 부분 수정해주라 그러면 수정해주고, 요건 좀 200자를 500자를 늘려주라 그러면 제가 다 늘려줘요. 요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다 그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왜 인간 사회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빼고 나면은 사실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AI 융합,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거 좀 전번에 자수형성도 그렇게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건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4D까지 가게 되면 실제 가상세계 속에서 우리 외형성을 다 둘러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키워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회를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이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적 삶의 가치까지도 창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문화예술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중심되고 있는 K문화의 전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문화 강국위원회를 설치를 했죠.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면서 문화시장은 300조의 규모, 그 다음에 수출 50조 시를 열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크죠, 저희들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 이 BTS라든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관심을 모았던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 요 시상식 장면에 한 장면입니다만은 뮤지컬계의 토니상이라고 하면은 영화예술계의 아카데미상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거기에 6개 부분을 석권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 어쩌다 해피엔딩은 서울 소극장에서 10년 전에 첫 공연을 했던 작품이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갖고 K 뮤지컬을 해가지고 상까지 뛰었던 그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 한강, 조수미, 조성재, 인명차 이를 보면은 우리 K 문화가 세계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종학당, 옛날 중국에서는 공자학당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다가 자기 문화를 소개를 다 했죠.
근데 지금은 유럽에 가면은 세종학당에서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오지 않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더 잘하고 한국말을 더 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학당 그리고 한글 그리고 K 정치 이번에 뭐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개인해서 세계적으로 또 K 정치라는 또 이야기가 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되게 이명박 정부 맞습니까? 네. 이명박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었어요. 네. 다른 때 가서 수정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의 전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하나가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잘 키운 문화예술인 한 명이 100기업 못지않다라는 이야기가 붙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은 인물을 키우는 것은 사회나 지역사회나 국가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개인이 지금은 다 자숙성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뉴올리언즈 재즈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해봤고 이게 재즈 페스티벌이 지역 경제의 운동력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의 아나치라는 이런 그 예술가는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부 병 뚜껑을 모아가지고 그 뚜껑을 활용한 예술품을 창조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작가가 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일본 나오시마 예술에 있으면 다 아실 것이고 중국 아이레이 체제 일반적인 예술가죠. 이 부분은 16,000명의 교회가를 모아가지고 2년 동안 1억 개의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1억 개를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거기 애기들이 막 뛰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가 끝나면서 해바라기 씨 하나를 4달러씩에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익금을 다시 그때 같이 도예 공연을 했던 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본인은 세계적인 예술가로서의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자리가 됐죠. 그래서 예술과 공공예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공공예술 축제로서 유명한 선두주자를 다니고 있는 지역이 안양입니다. 이 안양이 2004년부터 3년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축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시 전체를 갤러리화하고 그리고 또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 등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전면을 시켜서 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지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역은 단순히 영토적인 구역이나 행정 단위의 구역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보면 지금은 뭐 어디라서도 내 집에서도 내게 필요한 행정수를 다 뗄 수 있잖아요. 이건 지역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 지역 소멸을 요즘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큰 기관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붓는 것,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 윤 부회장님 말씀드렸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기업,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이것이 살아갈 이유가 돼요. 그래서 지역 소멸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문화예술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개선 발전 그리고 창제해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무엇을 밑자리로 해서 그가 제대로 정립시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과 문화예술 창조라는 것은 에디톨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디트라는 편집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조는 있는 것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서로 엮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거든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창조는 있는 것을 다시 가꾸는 것, 이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키에 보면 그런 걸 나옵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V라는 그 기능이 우리 사회를 핵심적으로 변화를 시킨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복사하고 하나는 붙이는 것입니다. 이쪽을 붙여서 물러가고 복사해서 이쪽으로 갖다 붙이게 하고, 이게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V다, 그런 것입니다. 그 구름마에다가 디젤 엔진을 붙여가지고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통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성은 천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것에서 새것이 나온다. 옹고지신, 없고 창생이라고 했죠. 그게 창조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의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확산과 창조라는 것은 그라운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바꾸고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도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것, 있는 것, 있어야 할 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지역문화의 키워드는 공간과 사람과 콘텐츠, 이 세 가지입니다. 지역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인물 마케팅을 하고 그 인물을 브랜드화시키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되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협력하는 것만 해도 창조가 가능하다. 뭐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만나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 자체도 창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내용적 가치 요소와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삶을 통속적으로 매개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안양에서 했던 공공 예술 프로젝트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의 확산을 위한 방향을 보면 첫째, 어떻게 여수의 자원을 공유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여수 필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과 전망을 통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수의 사람들을 연결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유자, 예술인들과 시민들, 그것이 서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술가 혼자서 예술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술이 아니거든요. 모든 예술은 완성은 누가 만들어가냐면 시민이 만들어요. 예술의 마침표는 시민이 찍는 거거든요. 내가 시를 쓰고 있지만 시를 완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여수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관계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수의 공간을 채워갈 것인가. 그래서 여수의 문화공간을 채우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어떤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른 분야의 것을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효율적인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요즘 획기적인 창조의 하나죠. 그러니까 문화예술도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중예술과 또 클래식을 만나게 하고 무용과 음악이 만나게 하고 이런 것이 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여수들끼를 보면은 우리가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예울마루 예술의 성 창도라든지 옥적 예술인촌 엑스포 갤러리, 달빛 갤러리, 고소동 청사 백화골목, 시전동 백화골목,
예술 프로젝트 남고 뭐 이런 것이 있고 단체로 보면은 한국예술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수민예총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예술인 청년합회죠 저희가. 작은 큰 단체는 두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여러 개 어떤 작은 지부라든지 있고 작은 동아리도 합치면 한 120여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단체가 한 120여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문화재 야외 웹 페스티벌 K-팝 여수예술제 평화인권예술제 여수국제미술제 지금 있는 저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 여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가장 문화단체로서는 지에서 카테스 재단이 있고 본민문화재단 재단으로서는 부계리 재단이 지금 시에서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람회 개최도시라는 것 이게 문화박람회니까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이 두 개가 이제 또 여수 읽기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사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때는 그 예산 한 40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또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 했었습니다. 여수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전제, 과제를 한 것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문화예술이 지금 현재 이런 약 1.9%입니다. 예산, 총 예산이 1.9%인데 실제적으로 문화선진국이 되려면 4%를 유지해야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3%까지는 서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9%, 2%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예산을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약 258억인데 그 중에서 약 2.9%죠.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시립예술단이 65억 쓰고 나머지 시 주간 행사 축제 기타 운영비로 대부분 쓰고 지금 아까 우리가 130여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보조해주고 있는 예술은 그 총액은 20억 그러니까 300만, 500만, 200만 그래서 내가 이거 예총회장 할 때는 그 500만 원 이하짜리 그 행사를 다 반납해버렸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참 순수하게 지역 예술단체가 지금 보조받고 있는 것은 너무 열악하고 나쁘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여수문화재단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문수동 사무소 그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원래 올 12월에 설립 예정이었는데 다시 또 내년 6월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2026년 6월. 아마 출자금 좀 받고 출연금 20억 받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팀을 보면 1국사팀으로 해서 상임 이사 체제로 가고요. 이사장은 시장이 맡고 그 다음에 상임 이사 체제로 해서 1국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명으로 구성이 되고자 한다는데 저는 그 30명이 처음부터 저렇게 너무 거대하게 출발하지 말자. 그래서 항상 최소의 규모로 출발하고 30명이 꼭 필요하다면 시 공무원을 적용해서 15명은 파견을 시켜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서로 자리를 이렇게 확충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20억 저것도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출연금을 제가 출연금을 최소한 500억 정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나는 15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500억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재단의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게 제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자. 지금 전국적으로도 사실 성공한 사례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거 디제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과제는 그렇습니다. 뭐 상임이사를 할 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제대로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문화의 검증을 하자 그런 거 제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 재정 자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여수형 메세나 운동 저것도 우선 처음부터 같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출발하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메세나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기업체가 어떤 예술단체에 1,000억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도에서 1,000억을 또 합쳐가지고 2,000억을 줘. 그러니까 그 내가 알기로는 한 200여 단체가 그렇게 돈의 어떤 문화예술 단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수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1기업 1메세나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가자. 이것도 공간이 좀 아쉬워지고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문화재단은 좀 처음에 아주 튼튼하게 잘 계획해가지고 출발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자꾸 딜레이 되고 어렵습니다. 사업비 280을 예정을 해서 여울마루 쪽에 있는 남마공원 그쪽 옆에 뭡니까 지금 주차장 위에 위치를 정해놓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700km로 그리고 건립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로 지금 전혀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은 2027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한 2, 3년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도립문학관 역시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고 그리고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은 공간과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그 부분인데 공간만 지금 잠정적으로 남산공원을 지금 정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이 지금 사실상 지금 뜨거운 강자잖아요. 그래서 참 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금 도립문학관도 용역이 아직까지 최종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수여야 하는가, 어디에 향후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문화관 권리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제가 참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우리 여수 시립도서관이 지금 7개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우선에 지어지면 8개 도서관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립문화관을 전제로 하고 소라도서관과 벌산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맞춤 내용은 시립문학관 건립을 염두에 둔 재활용 용역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곳을 시립문학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문학관 같은 경우에 소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물은 우리 시 건데 땅이 대양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관으로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은 땅을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용도 변경을 하면은 저 재단에서는 분명히 딴지를 걸 거니까 지금도 재단에서는 시에서 좀 구입해 주라고 계속 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 그게 한 12억 정도 된답니다. 집가로 공시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시립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문학 창간호 한국문화에도 몇 등만 되거든요. 그렇게 창간호부터 한 55까지 지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 뒤쪽에 한
대비 여부는 지금 소리비에 창구에다 지금 넣어놓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뭐 월간문학 창간호, 사상계 창간호 뭐 이런 거 다 제가 소유하고 있고 고문서도 많습니다. 제가 고가연구라든지 고사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300여 점이 되는데 그걸 내가 조건 없이 기준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문화관을 빨리 만들어만 주면. 그 다음에 문화예술 브랜드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전통 문화예술입니다. 뭐 저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뭐 김병호 문화유산 위원장 재직 때는 전통 문화 통합 전수관 건립을 항상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전통 문화 통합 전수관은 시중에 있어요. 시내 한 가운데. 그래야 시민들하고 늘 문화사랑감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접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 홍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소금편 그 전수관은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무원 전성문화, 성전문화 재발견. 나는 이거 우리 충무공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민중의 승리라는 민중문화를 굉장히 나는 중요시하거든요. 전번에 진난관 상량문을 제가 작성할 적에도 저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지장인 이순신이나 충무공이 아주 유명한 장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여수현에 사는 백성들 1000명의 수군들, 그러니까 그 당시 수군이 한 3000명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1000명은 지역들이고 나머지 2000명은 전국에서 모집한 사람들인데 이게 수군들이 물기를 알고 함께 노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민중의 승리다. 항상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중에서도 지대로 군사회의, 저게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저기가 바로 국의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오가노포 장수가 모여갖고 저기에서 영남으로 출전하는 것이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장수 다 그런데 순천 부사하고 충무공만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저걸 맞이해서 이제 대항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진왜란의 승리가 바로 저기에서 출발해요. 출발했죠. 나는 그래서 저거 지대로 군사회를 시에다가 세미 뮤지컬로 제작해서 토요일날 저 망해루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날 오후 한 4시쯤 저기 가면 그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상설 공연을 하게 하자. 시립부학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 대본을 써갖고 줬어요. 시에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나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국제나 공점이나 출정식, 자수형 관광소재 저것이 하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수형 관광소재 저것이 성전의 축하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자수형 관광소재의 원형을 지금 공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킬러 콘텐츠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장도 제주 페스티벌 저것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해서 지금 올해 3회째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한 3억 예산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기획서를 넣고 그랬는데 첫 해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올해도 1억 가지고 장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좀 킬러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장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저 중에서도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누었었는데 우리 장창익이 가장 젊은 나이, 가장 저 중에서 제일 젊은 청년입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 창고에 참 많은 작품들이 쌓여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우리의 시의 자원화하는데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예술인 재발견과 재평가. 나는 그 외지에다가 성공을 거둔 예를 들어서 영만시나 멸령시나 이런
있고 김정수 씨 이런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평생을 문화예술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시던 분들이 전수대에 오고 성악광명에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도북선 여수도기에 지면을 내가 일부러 뺐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지역 예술인들을 조명을 해오고 있는데 한 번씩 지금 아마 한 50여 명 이상을 제가 조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출향 젊은 예술인들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뭐 장유정 영화 감독님 잘 알 것이고 강병원 뮤지컬 제작자 우리 국민의 때 강경구 씨 아들입니다. 한국 뮤지컬 제작자로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큰 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지 재즈 피아니스트, 저는 이성관 선생님 딸이에요. 여기는 옛날 한국의 재즈 장르별 5대 장르에서 음악인을 선정할 때 피아노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보컬 부분에서는 웅산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또 BTS하고 같은 레벨의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김규화 큐레이터 이번에 부산 거기에 뭡니까 전시 감독으로 지금 선임이 되죠. 우리 국민의 때 박연수 씨 딸이에요. 저 사람 저 친구는 뭐랬냐면 옛날에 10대들의 소리 기자였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제3의 정원을 만들어가고 박검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식물 1,500종, 남한 식물 1,500종을 가져가서 베를린 광장에다가 제3의 정원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통일을 기원하는. 그래서 조순이가 가서 무료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단한 친구예요. 지금 부산 우리가 거기에 정시 감독으로 지금 선임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하라, G20대 우리 여수 출신 박상천 씨하고 같이 박상천 씨의 뿌리라는 시를 연극으로 만들어가고 G20 공연을 했는 그다음 문재영 피아니스트는 잘 알 것이고 김소진, 김민지 이런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더 크게 잡고 세계적으로 받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술인 키우기 프로젝트로서 예술 영재 교육, 큰 예술인 만들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키워야 되고, 국가가 키워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이동구 회장님이 90년대 초에 청소년 문학상을 개인 합의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공단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좀 한 두 번 하고 했는데 지금 또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술상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옛날 광양에다가 우리 예술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때 사실 나는 우리 여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주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활동하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고등학교를 우리에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때 한 3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내놨거든요. 삼청사 그대로 준다고 했고 그 옆에 땅 청평에다가 아파트까지 지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제공한다고 그리기까지 공약을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 안 되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참 시원섭섭하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참 반반이었습니다. 안 된 것도 다행이기도 하고 된 것이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을 좀 정리돼가지고 차라리 청소년 키우는 프로젝트에다가 종잣돈으로 쓰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힘을 돌려주는 공간 디자인. 그러니까 참 큰 공간보다 작은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80년대
그 90년대 초죠. 그때다가 주성용 시장 때입니다. 2층사도 지금 거기에서 월요일 되는 전체 회의를 거기 가서 10분 발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회 유지들 한 번씩 모셔가지고 그때다가 그때 문화진처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소동 이쪽에 빈집이 한 100채 정도 나와 있었어요. 맑고 꿀맹하고 그 이상 풍물스러워 보니까 저거 전부 좀 살아. 근데 저기 삼지문화공간을 만들 생각하고 저거 좀 사두면 좋겠다. 그때 정말 싼 값으로 다 나와 있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때 그걸 만들어 놨으면은 정말 전국의 예술인들 다 거기에 한 달 살이, 6개월 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번성한 곳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근데 그게 달빛 갤러리 저게 삼지문화공원이 1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거 처음에 이야기가 저게 뭐냐면 한정 갤러리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한정 갤러리는 작품, 괜찮은 작품 대장 한 점 딱 걸어놓고 거기서 차 한잔하고. 그래서 그 고소 제월 달빛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정 갤러리였어요. 그래서 고소 제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안내문서나 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림 한 점과 차 한 잔의 풍경이 되는 곳이다. 지금 내용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써줬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소재월 달빛 갤러리 되게 지금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예월마루 전시장보다 더 많이 오는 곳이 사실. 그 다음에 15일은 연수 지금 추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철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드리는 시청 로비나 우리 공공사무소 공간의 로비들을 병원을 병원답지 않게, 학교를 학교답지 않게, 시청을 시청답지 않게 만들어달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면은 한잔하고 거기서 책도 읽고 시집도 읽고 하는 그런 그게 전부 쌈지문화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건축할 적에 101동 101호만큼은 그 건축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역 그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이 되도록 딱 해버려라. 또 시에서 무슨 얼마나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도서관도 되고 그런 조그마한 갤러리도 되고 얼마나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소동 밤바다 우리 내가 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 했잖아요. 네. 밤바다, 예술 밤바다의 원형적인 정적이 감도는 노래말이 그랬잖아요. 그 감도는 그 밤바다를 10분 정도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민이 딱 동원돼가지고 10분 동안 정전을 시킵니다. 암전을 캄캄한 바다를 만들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말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청춘 마음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서양화 1세계죠. 그 다음에 형설스님이나 선미당, 월세계도 잘 아시죠? 가나다 저런 것을 프리마켓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옛날에 문화에 관한 때 수박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사진입니다. 이거. 문화에 관한 지금은 작곡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 심는 것도 좋지만 텃밭에다가 아까 머리도 심어놓고 모카도 심어놓고 메밀, 수박, 땅콩, 참외 이런 것을 좀 심어가고 오는 사람들을 볼거리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존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 다음 길문화조성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무술목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저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시도월들에서 시에서 지금 만드는 건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제 작품들을 전부 남산공원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몇 번 건의했는데도 안 돼요. 나는 여수의 풍경이 있는 길 이것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수 8병길
죽도 청풍 그 소대 제월절의 보소 지역입니다. 여기 소대 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상 모종 경호 기본 예암 초조 경보가 본강 조양 마수 충남 저 팔경에다가 매성효과 매형성에서 들리는 그 피리 소리요. 매성효과 그리고 평산화가 이렇게 해서 십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길을 한번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갖고 한번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그쪽에다가 그 스토리텔링을 좀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역삽길 이런 것도 필요하고 대기 정문길이라든지 교행길, 그다음에 검문도 동백길, 동백길 대기는 사실 정보통신의 선진책입니다. 검문도가 KT 기념관이 검문도로 가야 됩니다. 사실상. 그다음에 문학길, 김동리 소설, 연막길. 저 연마라는 소설이 배경이 여수하고 순천이 배경입니다. 그다음 한창의 홍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한강의 여수 사랑길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 자수영길 해갖고 매양선 둘레길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마 복원이 되면 서서히 가능하죠. 지금도 그건 가능하죠. 그죠? 돌아보는 거. 전번에 우리 같이 한번 돌아왔던 그 길을 하나 제대로 다니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수 동동길, 그 다음에 여수 객강길, 시가 있는 섬길, 풍경속 풍경길, 그 다음에 도심 속 숲길, 도심 속 둘레길, 오픈 스튜디오 길, 그 다음에 골목길. 여기 보면은 저런 길들을 요즘에 얼마든지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뭐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 쪽으로는 오픈 스튜디오길 해갖고 이 장도 아틀리에라든지 이쪽에 돌산만 와도 손차이형, 그 다음에 송암 강경묘 화실 이쪽 안에 이열리도 화실 이쪽 저 안쪽으로 강경묘 그 한 바퀴 도는데도 한나절은 충분히 되거든요. 가서 차 한잔하고 둘러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상당히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술도 이제는 그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뭐 하향 평준화라고 상향이 상위 10%, 20%, 30%까지도 복지 정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국민인데 그런다면 그렇게 해서는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참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기수 구청연회관, 한센골 남도회관, 인력국제일론행 이런 건물에 대한 어떤 근대문화유산 보호 및 조성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수의 매선양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수문화예술의 필요 콘텐츠라든지, 기업의 원형을 복원하는 프로세스, 아까 저 앞에 있는 근대문화유산 복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만, 또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동동 노래도 사실 복원 좀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수형 강강수에도 복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심 속 작은 마을, 저것도 참 나가 좀 안 그리고 있어서 아쉬운데, 옛날에 지금 웅천 개발을 저게 그 산 밑으로 있는 그 마을이 진짜 정겨웠거든요. 나는 그 마을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마을을 공헌화시키자. 그렇게 줍니다. 꼭 땅속에서 나오는 그 뼈떡뿐만 그게 유산이 아니잖아요. 그 마을이 1000년 역사고 500년 역사 그 자체가 유물이거든요. 골목길 그대로 두고 돌담길 그대로 두고 시행 그대로 두고 그걸 공헌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도로 공헌도 좀 할 이유 없이. 근데 저런 것이 참 안 돼요, 잘. 개발 이게 그 잡대를 되면 반일해야 돼.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자수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희 문화예술은 항상 저는 그럽니다. 지역에서 지역 문화예술은 항상
겉돌고 있는데 정말 끝이 아니라 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가 행복하고 시민이 함께 행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내용들, 쌤이 그 오페라도 좀 만들고 청소년 연대 바이블 프로그램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명 현대 미술이 만나는 그런 컨셉도 좀 마련해가고, 이런 재미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많아요.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그럽니다. 그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는 딱 두 개다, 두 단계의 발전을 거친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관심과 재발견이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은 분명한 것이죠. 뜻은,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길은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고의 구두라는 것도 말해. 저 구두 저게 저 그림 사실 저 노동의 신선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그다음 디상의 쉔, 남자 소변기를 미술관에 옮기는 거다. 옮겨놓은 거다. 예. 그러면서 쉔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이웨이 해바라기 시 저기 장면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리오 미술관에 전시했던 그 마우리츠 카텔란의 그 미란 전시에 보면은 저 바나나 그냥 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겁니다. 저게 작품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천만 원. 그 리오 미술관에서 전시할 때가 서울대에서 영화하고 저걸 빠가지고 까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막 기사가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장관은 아니 국제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슈퍼가 하나 사가지고 와서 저게 미술입니다. 저게 작품. 그러니까 재발견이죠, 사실.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까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중요한 것은 문화로 행복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인간이 중심된 사회에서는 항상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아날로그적 감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날로그적 감성을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더 다이점을 구현하는 시간, 더 다이점은 그리고 더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시대를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보면 문화예술 그것만 가지고 보면 어렵습니다. 뭐 교육,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전대갖고 그 한 부분으로서 문화예술을 연계해가지고 봐야 이게 제대로 문화예술을, 지역의 문화예술을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섭적 안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확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섭적 안목으로 예전에 계신 분들이 다 각계 가천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각계 가천에 있는 안목으로 문화예술을 좀 바라보고 고민을 해주면 지역 문화예술의 확산으로 훨씬 더 시민이 함께 행복한 문화예술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